네, 지금부터 산속에서라는 작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같이 적을 수 있는 그 파일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이 적으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뭔가 적혀 있는 종이를 여러분들이 보면, 사실 저는 좀 공부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무언가가 적혀 있는 공부로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깨끗한 종이로 이 작품의 본질을 한번 느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같이 적으면서 또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공부를 효과적으로 합시다. 네, 볼게요. 여러분들 이 작품 지금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보세요. 네, 생각해보셨나요? 이 작품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 산속에서 자연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는 이야기인가요? 이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산속에서라는 작품은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힘든 일이 있으면 좌절해야 하나? 아닌가? 좌절하지 않아도 괜찮나? 뭔가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도 같이 봅시다. 자,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었어야 해요 라는 중심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읽었었나?를 꼭 생각하시고요. 내신을 계속 준비하다 보면 가장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공부 따로, 모의고사 공부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모의고사 공부하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작품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 지문 읽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배경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 작품을 음미해보시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비교해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을 독해를 잘못했는지. 예를 들어서 저 자신이 이걸 읽고 나서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 도치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서 이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도 모르겠고 주제도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시를 읽는 연습이 안 되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선생님 설명 듣고 그렇구나로 넘어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 꼭 혼자 읽어보시고 비교해보세요. 알았죠? 봅시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여러분, 이 뜻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저 지금부터 학생의 입장으로 독해합니다. 네. 어떤 소리죠?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그럼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길을 잃어본 사람은 안다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길을 잃어본 사람은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굳이 이 시인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을 했지? 라는 거를 꼭 알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본 사람은 뭐를 할까요? 지금 목적어가 빠졌죠. 그러니 이 목적어를 찾아가는 게 아마 이 지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일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볼게요. 터덜거리면서 걸어간 길끝. 왜 터덜거리면서 갔겠어요? 길을 잃은 거예요. 나 어디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터덜터덜 걸어갔는데요. 그 길 끝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길 끝에 뭐가 있었죠? 불빛이 있었대요. 불빛이 있었대요. 그런데 불빛의 따뜻함이 멀리서 밝혀져 왔대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상황도 나와 있지 않고요. 주체도 나와 있지 않고요. 서술어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서울대에 합격해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그 슬픈 일이에요? 아니죠. 너무 기쁜 일이에요. 좋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아지가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자,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아니죠.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죠. 목적과 상황과 서술에 따라서 똑같은 소재여도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불빛이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타고 있는 불빛. 예를 들어, 화재가 나기 직전에 불빛은 좋습니까? 안 좋죠. 화재가 나는 산불의 불빛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얘는요, 내가 터덜거리면서 갔는데 멀리에서부터 뭔가 밝혀져 있던 따뜻한 불빛이래요. 아하, 상황을 봤을 때 얘는 긍정적인 소재일 수 있겠다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시나 소설이나 뭐 고전 시가나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소재는요, 저는 플러스 체크를 할 거고요. 마이너스 체크는 부정적인 소재 할 겁니다. 왜 하냐면요, 눈에 딱 들어와요. 아, 뭐가 좋은 거였지? 뭐가 안 좋은 거였지? 그리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요,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랑 비교하기 되게 좋아요. 아하, 나는 이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플러스였네? 아, 나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아닌 줄 알았는데 되게 중요한 의미였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볼게요. 막무가내의, 자, 제가 길 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 지어 놓겠습니다. 막무가내의 어둠. 여러분 왜 어두웠겠어요? 그렇죠? 길을 잃었기 때문이죠.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나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두운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의미예요? 아니죠. 길을 잃었다라는 것의 연장선상이고요. 마이너스입니다. 나 어디로 가지? 근데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앞이 안 보여요. 눈을 감아보세요.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계단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그럴 때 누군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너무 고맙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누군가 맞잡을 손이라는 거는 어둠 속에서 나를 구해주는, 그쵸? 나를 구해주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맞아요. 불빛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때 어둡기만 한 줄 알았어. 내 삶이 너무 답답하고 일도 안 풀리고 어쩜 이렇게 안 좋은 인생일까 하면서 혼자 살았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 나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인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야. 자, 이 생각을 왜 하게 됐어요?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봤을 때 이랬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자, 이 시의 제목이 뭐예요? 산속에서예요. 근데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안 돼요. 아하, 여러분들이 지금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꼭 아셔야 하는 건가 봐요. 그쵸? 읽어볼게요.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아까 밤 언제였어요? 길을 잃어서 터덜터덜 혼자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웠다. 길을 잃어서 막막해서 어두웠던 걸 수도 있고 밤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즉, 산속에서 밤을 맞아봤다라는 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죠. 그쵸? 그러면 이 밤이라는 시간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섭고, 그쵸? 굉장히 춥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밤은 결코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쵸? 밤은요, 되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알 거래요, 그런 사람들은. 길을 잃어본 사람이라고 고쳐볼게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밑에 또 볼게요. 그 산에 갇혔대요. 지금 길을 잃었기 때문에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조난당한 느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면요. 작은 지붕들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지 못했던 거죠. 산에 갇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갇혔는데 갇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작은 지붕들을 밟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자, 누가 더 힘이 세대요? 작은 지붕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산줄기가 더 힘이 세다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붕들은 작은이고 산줄기는 거대하니까요. 그런데 아니래요.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훨씬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준대요. 아하. 그러니 지금 이 작은 지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 그러한 곳인가 봐요. 그러니 이 작은 지붕들은 플러스 좋은 소재, 긍정적인 소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먼 곳의 불빛은 내가 먼 곳의 불빛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 불빛의 의미가 뭐였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불빛이 어디였죠? 네, 제일 위에 있었죠.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이 있었어요. 이 불빛은 어떤 곳이었죠? 길을 잃어가던 사람이 이 터덜거리면서 갔을 때 희망의 소재였겠죠. 왜냐하면 나도 안 보이고 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나 어두워. 나 지금 밤이 돼버렸어. 산에 갇혀버렸어. 였는데 불빛이 따뜻한 그런 곳을 발견했던 거죠. 그러니 어때요? 그쵸? 좋은 거죠. 근데 이 불빛이 다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나그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냥 여기서 말을 하는 게 그거죠. 지나가는 행인이 산책하다가 그냥 산을 오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나 길 잃었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요. 지금 길을 잃어본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래도 뭔가 인생이 지금 쉽게 풀리는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요? 길을 잃어봤다는 거는 뭔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그쵸? 나의 방향성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오르는 거를 너무 잘하고, 산의 길을 빠삭하게 알고, 산의 지름길도 아는 사람? 길을 잃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사람 자체는 뭔가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인 거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려운 처지의 존재라고 우리는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먼 곳의 불빛은요,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래요. 어라? 쉬게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 쉰다는 게 아니다? 그럼 뭘까?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셔야 할 거, 여러분 독해를 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얘가 아니라 이게 맞아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것과 그 다음에 이 밑에 것을 여러분이 비교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비교할 줄 아는 게 독해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에서부터 이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봅시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길을 잃어본 사람은 안다. 그러면 이 길을 잃어본 사람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를 봐야겠죠. 이 사람은 바로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라는 말을 나이덕 시인은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라고 바꿔서 봐도 되는 거죠.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터덜거리면서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맞아요. 우리 불빛은 플러스 좋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불빛의 따뜻함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막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불빛을 향해서 갔더니 따뜻하네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희망, 위안, 의지가 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불빛을 따라서 갔더니 멀리서부터 뭔가가 밝혀져 오고 있대요 라고 할 수 있으니 우리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 1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1년에서는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의 따스함을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나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고 싶어요. 자, 1년에서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모른다가 사실 맞아요. 그쵸? 국어 어순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맞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고기를 싫어한다. 나는 회를 좋아한다. 뭔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얘 지금 목적어 어디 갔어요? 목적어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 이거를 무슨 법이라고 하나요? 아나요? 여러분 혹시?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서술어 뒤에 목적어를 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도치법을 말하고 싶을까요? 여기에서 왜 도치법을 썼을까라고 생각하면 얘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네, 불빛의 따뜻함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왜? 라고 물어본다면 시적 화자가 불빛의 따뜻함을 전달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면 됩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 볼게요. 자,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자, 우리 어둠은요, 되게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어둠은요,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 위안이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는 인간에게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하고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은 뭐나요? 이 연에서는요,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은 위로가 잠시만요. 위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죠. 됐나요? 네. 넘어가 볼게요. 3년 가보겠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알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알 것이다. 무엇을 알까요? 지금 뭐 한대요? 지금 한번 힘들어 본 사람은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를. 그쵸? 다시 말해서 지금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알 거다.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무엇을? 작은 지붕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얼마나 위안이 되어 주는지를 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도치법 쓰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3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죠? 3년에서는요,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거대한 산줄기보다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더 큰 위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얘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거대한 산줄기예요? 작은 지붕들이에요? 작은 지붕들이죠. 됐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 곳의 불빛은요,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의 존재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래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 이것의 의미는 뭘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자, 밑에부터 볼게요.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불빛이 어떤 존재라고 이해했어요? 희망과 위안과 의지가 되는 존재다. 움직일 수 있는 희망, 의지, 힘을 준다라고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되었죠? 자, 그런데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 그러면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냥 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물음표를 던졌을 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 희망 이런 거를 주는 게 바로 뭐다? 불빛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었죠? 사연은요. 먼 곳에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었나요? 네. 자, 이거 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긍정적인 소재와 부정적인 소재를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반대되는 소재, 반대되는 속성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소재와 부정적인 소재를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대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은요, 대조적인 시어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자, 플러스는 뭐가 있었나요? 플러스에는요,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의 의미는 뭐였죠? 희망,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위안 이런 게 됐었습니다. 자, 마이너스는요. 어둠, 밤 이런 시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 고난과 슬픔을 강조하고자 했던 거죠. 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 길을 잃고 살아가지만 너무 힘들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불빛 덕분에 내가 힘들어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작품은요. 도치법이 나타나 있어요. 목적어와 서술어의 순서를 바꿔서 쓰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시는요. 운율이 느껴집니다. 시는 운율이 느껴져요. 자, 이 운율은요. 어디에서 느껴지냐면요. 여기 보시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그리고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이런 식으로 리라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그리고 어깨를 감싸주는지, 이렇게 는지가 나오고 있는 거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 즉, 문장 끝에서 리라, 그리고 뭐가 쓰이고 있다? 는지, 이게 쓰이고 있어요. 이 어미가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 구조 자체도 비슷합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리라.
뭐를. 그 다음에 3년에서도요. 리라. 뭐를 이렇게. 그리고 또 2연에서요. 자, 쭉 쓰고 뭐뭐인지를. 그리고 또 밑에 4연에서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자, 여기에 무엇인지 르이 쓰이지 않았어도 읽어보면 알아요. 여기가 뭘 들어가야 하는지. 즉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쵸? 뭐에서 뭐리라 아니면 뭐는지 그다음에 뭐를 뭐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운율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운율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되었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어들의 의미를 선생님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불빛은 뭐였죠? 불빛은요. 희망, 위안, 의지 이런 게 되는 존재였죠. 그리고요. 뭔가 이런 것과 유사한 의미요. 누군가 맞잡을 손, 그쵸? 그리고 뭐 작은 지붕들 이런 게 다 불빛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네, 그 다음 어둠이 있었어요. 자, 어둠 어떤 의미였어요? 고난, 슬픔, 시련 이런 거 다 어둠과 관련된 이야기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 다음에 또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그네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존재였죠. 네, 그 다음 산속은 어떤 곳이었어요? 산속은 시련이 있는 삶의 현장이었죠. 즉, 이 작가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불빛과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불빛과도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입니다. 되었나요? 네. 그 다음에요. 선생님이 이 작품은 시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시는 서정갈래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요. 서정적인 언어로 깊은 정서와 여운을 주고 있어요. 자, 서정적 언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는요, 자연의 소재, 산속, 그쵸? 밤이 되고, 뭔가 그러한 자연과,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떠한 특성, 그쵸? 인간의 따뜻함, 또는 뭐 인간의 힘듦, 이러한 인간의 조화로 이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요, 이 작품에서 감각적인 심상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감각적 심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볼게요. 자, 먼저 시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자, 시각적 심상은 뭐였죠? 여기 어떤 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시각적 심상은 이 색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시각적 심상은 눈에 보이는 거죠. 볼게요.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 그리고 막무가내의 어둠. 자,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거. 불빛은 되게 밝고 어둠은 되게 어둡죠.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어떤 것도 드러나고 있다? 명암, 밝고 어두움의 대비도 드러나고 있다. 불빛과 어둠을 통해서. 네, 그리고 더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 자, 작은 지붕들이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 뜨고 봐야 알죠.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도 먼 곳에 불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공감각적 심상이 있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빨간색 형광펜으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각적 심상은 뭐냐면요.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이미지가 바로 공감각적 심상인데요. 우리 같이 볼게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불빛의 따뜻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빛의 따뜻함이요. 자, 불빛은 뭐예요?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이에요. 그런데 따뜻함은 어떻게 알아요? 만져봐야 알죠. 그래서 이거는 촉각적이에요. 그래서 조합해보면 불빛의 따뜻함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 공감각적 심상에 대해서? 네,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이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공감각적 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더 자세히 학습활동 설명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작품에서는 시각적 심상과 공감각적 심상이 나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지금 지문에서는 1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요. 선생님이 학습활동이랑 문제풀이 할 때 이 지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추가해드리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로 이거 감각적 심상을 발음이 계속 꼬여서 미안해요. 감각적 심상을 썼던 이유와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들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감각적 심상을 썼던 이유는요. 지금 이 작품 자체가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야 하는지, 그쵸?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감각적 심상을 시각적 심상과 공감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었나요? 그러면 다시 우리 이 프린트에 제일 위로 올라가서 이거 봅시다. 이 작품은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적었고요.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서정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지금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했고요. 자신의 삶도 돌아봤어요. 내 삶이 어땠지? 이렇게 성찰도 했고요. 자신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삶의 방향성, 삶의 외로움, 그다음에 삶은 어떤 것인가? 쉼이라는 것의 의미는 뭔가?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색적이고요. 성찰적이고요. 그 다음에 고백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됐나요? 이 작품의 주제는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 이게 바로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죠.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의 퀴즈들을 준비해봤어요. 우리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말 오늘 수업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같이 적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답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작품의 화자는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 작품에서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가 등장한다. 작품의 화자는 나그네를 감싸는 거대한 산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강조한다. 화자가 불빛을 긍정적으로 보는 궁극적인 시군. 그리고요, 마지막이 아니군요. 미안해요. 이 작품은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다. 운율이 음성 상징어의 반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일시정지하고 풀어주세요. 네, 다 풀었나요? 같이 봅시다. 작품의 화자는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화자는 어떤 뜻이죠? 시적 화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적 화자는요, 시 안에서 말하는 이예요. 작품 속에 드러나 있나요? 자, 이 작품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기준은 뭐냐면 작품 안에 나의 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나가 드러났는가? 그러면 또 다시 이 작품 속에서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다시 질문을 할게요. 나는 무조건 작가인가? 맞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작가인 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꼭 제대로 판별해 주시고요. 이 작품은 즉 또다시 말하면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작품 속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쵸?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 꼭 그 나라는 말을 찾아주시고요. 또 다시 작품에서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가 등장합니까? 네, 맞아요. 자, 여기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눠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작품의 화자는 나그네를 감싸는 거대한 산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강조하나요? 자, 이 사람이 지금 거대한 산줄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었어요. 뭐를 강조해요? 거대한 산줄기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작은 지붕들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이죠. 네. 자, 화자가
불빛을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식구를 찾아보면 계속 마지막 줄에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자, 이거를 바로 이 작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네. 이유가 긍정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죠. 계속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해줬던 거죠. 이 작품은요, 시각적 심상 드러나 있어요. 명암의 대비까지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운율이 음성 상징어의 반복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자, 음성 상징어 중요하고요. 음성 상징어는 뭐냐면요. 의성어, 의태어가 있어요. 자, 의태어,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엉금엉금, 펄짝펄짝. 자, 그런데 의성어는요, 개굴개굴.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운율이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았고요. 동일한 어미의 반복 그리고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운율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습 잘해서 오시길 바랄게요. 수고했어요.